로그 x의 정수 부분이 m fx를 로그 x의 정수 부분이라 말했어. 다시 말해서 로그 x 정수 부분은 뭐하고 관련됐다? 자릿수와 관련됐다고 했지. 그러면 이 m의 자릿수적인 생각이라고. m의 자릿수보다 한 자리가 더 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냥 풀 수가 있다고. 이 m의 자릿수가 m의 자릿수도 한 자리 더 늘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5부터 9까지, 50부터 99까지 끝. 그러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식을 해석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지? 자, 14번. 14번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지금 1번은 뭔 말이야? 1번은 집어넣으라는 소리겠지. ax, a의 마이너스 x 1 집어넣으라는 소리고, 2번은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의도가 뭔지 모른다는 것은 연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연산하라는 소리야.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2배의 ax는 15의 ax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1. 뭐야? ax가 지금 ax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뭐야, 지금 맞게 적었어? 선생님 풀어 틀렸는데? 맞구나. AX는 기본적으로 양수죠. AX는 기본적으로 양수니까 얘 AX를 싹 날려도 관계는 없겠죠. 양수니까 날리면 2 날리고 15 A 날리고 A분의 1 A에 대한 2차식 나왔죠. 그러면 15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 맞습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네요. 그런데 A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얘를 만족하는 A 값이 존재하느냐 했는데 A는 조건이 1보다 큽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보다는 그래프를 그림 나와요. 근이 있냐 없냐를, 근이 뭐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 축이 오른쪽에 있고 y절편이 음수고 15a 제곱이니까 사실 그래프가 아주 급한 그래프일 거라고. 이거는 100% 똑같은 그래프는 아니야. 급한 그래프일 거고 뭘 집어넣으면 된다.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보는 거라고. 1 넣어보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나왔지. 양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1이 여기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찾는지 알겠니? 해가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야. 정수에 찾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프 그려놓고 대입을 통해서 만족하는 놈 찾으면 돼요. 대략의 값을 대충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지? 자, 디귿은 절대값 fx 그래프. 절대값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오른쪽만 그려가지고 대칭적으로 그리죠.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야. 요렇게 생긴 그래프. 그리고 요놈이 대칭적으로 왼쪽은 요놈은 똑같이 그릴 거라고. 이렇게. 요 그래프가 지금 왼쪽 좌변 그래프입니다. 자, 우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얘는 AX고 얘는 A의 마이너스 X 그래프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죠.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려본 그래프야. 얘는 하나는 요놈이고 하나는 요놈이고 두 개를 더해서 평균 그래란 말은 요렇게 떨어졌다는 소리야. 평균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겠지? 그러면 요 그래프는 이거고 이 그래프는 이거니까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거 많이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다음 15번. 자, 요거는 뭐야? 지수 연산이죠. 지수 연산 한 2번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지금 f는 7x로 돼 있는데 7의 x제곱으로 돼 있는데 오른쪽은 5의 x제곱이니까 틀이 안 맞다 이거지. 틀을 어쩌라? 맞춰라 이거지. 그래서 오른쪽을 뭘로 바꿔라? 밑이 7인 놈으로 바꿔달라고 했죠. 밑이 7인 놈으로 바꾸면 로그 7의 5x제곱 이래 되겠지. 됐니? 밑에도 마찬가지야. 얘도 뭘로 바꿔? 밑이 5인 놈으로 바꿔. 로그 5의 49의 x제곱 이렇게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이런 소리입니다. 7의 x제곱이 지금 7의 x제곱이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오케이. 좀 달랐네. 좀 다른 게 아니라 7의 x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여기 있는 지수의 x가 이렇게 앞으로 빠질 수 있겠지. 그래서 이놈이 7의 x제곱에 로그 7의 5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니? 얘도 마찬가지로 5의 x제곱에 로그 5의 49 이래 되겠죠. 그러면 TT 바꾸면 돼요. TT 됐니? 그러면 G7의 X는 G7의 X는 T 자리에 7의 X 여기다 7의 X제곱을 넣으면 되고 그놈을 가지고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겠지. 이 되니? T 요놈을 다시 이 자리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겠지. 다시 말해서 뭘 집어넣었어? 7의 X제곱에 로그 5의 49제곱을 지금 요놈은 G7의 X제곱이야. 요놈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을 거라고. 얘가 7의 X제곱을 얘가 T니까 7의 X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요 전체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요 전체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지수 연산입니다. 지수 연산. 그러면 요놈이 간단하게 떨어졌네요. 2가 됐네요. 그래서 7의 2x제곱이 됐네요. 쉬운 문제. 생각보다 쉬운 문제. 연습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는 내가 좀만 공부하면 풀 수 있다. 이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대신 한 번 더 연습을 해야 돼. 그러지? 가까운 문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문제를 볼 때 보통 수학을 방법론이 많잖아. 그러지? 공부 못한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 양을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작은 양을 가지고 내가 풀고 풀 수 있을 때까지 푸는 거라고. 뭘 보고 풀어야 돼? 풀이를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풀이를 보는 순간 망해. 왜 풀이를 보는 순간 망하냐면 원래 제일 처음에 접근할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게 50%에서 70%야. 그 한 줄이 70%야. 그걸 보고 내가 풀었다 하면 내가 풀었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분명. 내가 그냥 문제를 보고 그 접근 방법을 알 수 있을 때까지가 오답이야. 됐니? 이게 풀고 지우고 하는 거야. 문제만 보고 내가 풀이 과정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다. 그 70%를 내가 알아야 그 문제를 넘기는 거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라 이 소리가 되는 거야. 됐니? 어떻게 풀었다가 너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풀면 되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식을 적어봐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적고 넘어가야 돼요. 적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는 연산이라고 하면 넘어가는 거라고. 됐지? 어떻게 풀었지? 여러 정도는 아니야. 알겠어? 여러 번 반복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야. 다음 9번. 자, 얘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 일단 밑이 뭡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그래프를 갖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런 거고 얘는 쉽고 얘가 어려우니까 얘를 먼저 그려 넣다 이거고 교점에 대한 개수입니다. 교점에 대한 개수는 이 그래프를 그렇게 많이 힘든 그래프는 아니야. 그러겠지? 그럼 얘가 쉬우니까 얘를 먼저 그려 넣고 얘를 그려놓고 얘를 한번 그려가지고 교점이 나오는 상황을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고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갔을 거고 절대값 있으니까 x축이 분명 있어야 되고 얘가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갔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갔어요. 얘가 지금 0,0이 1이 온 거야. 분명 그러면 이 점을 지났겠네요.
빛이 1보다 크다라고 있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꺾어 올라갔을 거야. 꺾어 올라갔을 때는 뭐부터 꺾어 올려? 점근선부터 꺾어 올린다 이거죠. 점근선 꺾어 올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분명 나왔을 거야. 자, 실제로는 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렸을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면 맞게 그랬나? 좀 이상한데? 틀렸네. 마이너스 x 그래프지? 그러지? 뭔 대칭이야? y축 대칭인 거지.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요놈이 꺾어 올라갔네 이렇게. 그러지? 이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프를 이렇게는 그렸지만 그래프가 내가 잘못 그렸다 싶었을 때는 지금 그림을 확대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림을 확대해야 돼.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그리는 게 맞아요. 연습상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이 부분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다.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 꺾어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요놈을 그릴 거야. 요놈은 원래 그래프. 요 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야. 그러지? 그럼 교점은 무조건 이 점은 무조건 한 점 만나네요. 여가 핵심이 아니고 요게 핵심이란 소리지. 요게 핵심이야.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냐면 요 그래프였다고. 원래 요 그래프. 원래 이 그래프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야. 됐니? 자, 이 그래프는 어디가 있어?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 다시 돌아와서 이 그래프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그래프의 포인트는 여기야. 됐어?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포인트는 어디고 여기야. 자, 얘하고 얘는 뭐야? 그래프가 어떤 특징이 있어? 원래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밑이 같은 놈은 대칭성이 있다고 해서 얘는 점대칭이야. 이게 포인트가 어디고 포인트가 여기고 여기야. 그럼 두 점의 가운데인 점, 이 점의 점대칭의 중심이 된다고요. 그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분명 마이너스 2분의 1,1이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요 점에서 먼저 만나게 됩니다. 요 점에서 먼저 만나게 돼. 그래서 이 부분 세 점에서 만나려면 요 부분이 어째야 돼? 역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쌤은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 이해되니? 해석돼? 요 풀이가 왜 선생님이 요 풀이를 설명을 하냐면 요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자는 소리야. 이해되니? 요거를 식으로 풀 수도 있어. 식으로 어떻게 풀어? 자, 교점 3개를 찾고 나서 자, 3개란 말은 요 점은 해결됐으니까 안 세고 이쪽에서 몇 개가 나와야 된다? 2개가 나와야겠다고 풀 거라고. 그럼 그놈은 누구랑 누구냐면 AX랑 A의 마이너스 뒤집어진 거죠. 요놈하고 2개를 연립을 할 거야. 그러면 T는 T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A. 요건가요? 식이 이럴 때는 A의 X제곱을 T로 바꾸면 맞지? 맞잖아? 그 다음에 T를 곱하면 이제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A분의 1이 어째야 돼? 요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오던다. 이렇게 이제 풀 거라고. 교점을 쓴다면. 이렇게 풀 것을 선생님은 여러분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점대칭을 이용하니까 이 부분에서 교점이 분명 대칭 쪽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역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 점이 요 점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선생님은 풀이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 푼 것은 마이너스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해야겠지. AX제곱 선생님이 잘못 생각해서 그래서 요 정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지? 그러면 A의 제곱은 뭐 한 거야? 마이너스를 지수로 곱한 거지. 역수를 취한 겁니다.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주의사항은 이거 틀립니다. 이거 때문에 틀려요. 우리가 알고 있던 고1 과정에 역수를 했던 거고 마이너스 지수를 곱했다는 것은 역수를 취하려고 했던 거라고 해. 이해되니? 역수를 취해서 제곱했다. 마이너스 1을 곱했다. 마이너스 2 제곱했다. 이 소리야.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주의사항은 얘기했어요. 여기 0 등장해야 돼. 알겠어요? 마이너스 지수를 곱했다. 역수가 됐다. 등식은 문제가 안 되는데 부등식은 조심해야 된다. 됐어요? 이렇게 풀면 얘는 걸리진 않을 거야. 이렇게 풀면 부등식이 아니니까 이거는. 네. 저도 그 마이너스 2분의 넣어서 이게 위에 있어야 한다고 음. 들었는데 저도 계산 뭔가 4번 나와서 저는 처음에 맞았다 했는데 4번이 답이요. 4번이 답이라고. 4번이라고. 다 바뀐 거 아니에요? 아, 다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었어요. 다시 바뀌었어요. 선생님 풀이가 잘못됐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고 여기서. 너가 좀 늦게 와서 그랬어. 다음 22번. 자, 두 곡선이 있고요. 밑이 2인 놈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1 a. 얘네들이 대칭이네요. 대칭이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고요. c는 2야. 뭐 0 넣으면 2가 되겠고. 그래서 k야 2k를 잡았어. 그래서 사각형 이거의 넓이랑 이거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거의 넓이랑 이거의 넓이가 같아요. 식 쓰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식 쓰면 돼요. 그러지? 요게 지수하고 로그의 관계, 지수에 대한 그래프잖아. 근데 y좌표가 먼저 나왔죠. y좌표가 먼저 나왔지. 지수 그래프에 y좌표가 먼저 나왔다는 말은 역함수적 생각이라고.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함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x좌표를 먼저 줬고 식을 줬다 이거지. fx로 표현된 거야. y좌표를 먼저 설정을 해주면 역함수와 관련이 돼 있고 y좌표를 먼저 설정하면 x좌표는 다 이제 로그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알겠나요? 그럼 로그 연산을 하자는 소리야. 그리고 얘네들의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뭐 요 넓이하고 요 넓이도 같겠다 이 말이 되겠네. 굳이 식 쓰는 건 관계없어요. 대칭이니까요. 그러면 좌표를 다 뭐로 표현해? 로그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니까 사실 큰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됐어. 내용이 있다 하면 선생님 더 풀어주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표현 자체가 로그로 표현됐을 거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풀면 돼요. 알겠죠? 30번. 자, 30번 그림은 뭐냐면 1이 아닌 양수 A, B에 대해서 요거는 너희들이 빨리빨리 연습을 해야 돼. 그래프가 총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지수의 형태 그래프는 4개. 하나, 둘. 자, 이 4개를 그릴 때 이 부분이 좀 위에다 그리세요. 좀 위에다 그려. 이쪽에서 비교를 많이 할 거니까. 요 놈이 세 번째. 네 번째.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게 밑 y좌표가 요놈의 밑, 요놈의 밑, 요놈의 밑이야라고. 밑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A, B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이 A, B, 이 4개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문제를 생각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자, 2에 뭐 제곱을 했더니 1보다 컸어. 무슨 말이야? 양수란 소리지. A가 B보다 크다는 말을 숨겨준 거야. 얘는 그대로 A가 B보다 클 때 이 말이야. 그럼 A가 B보다 크다는 말은 지금 이것 중에 2개. 위에 쪽에 있는 것이 A고 밑에 쪽에 있는 게 B야. 이게 이렇게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2개일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누가 크다 작다라고 하면 자연수니까 오른쪽에만 집어넣었어요. 오른쪽에만 집어넣었어요. 오른쪽에 집어넣었으니까 위에 있는 놈이 더 크겠죠. 지금 A가 크다 했으니까 위에 있는 놈이 A고 밑에 있는 놈 B라고.
거기다 뭘 넣었어? 자연수를 넣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놈이 더 크겠지. 얘가 이제는 여기 안 나오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지. 요렇게. 요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 현재 이 라인을 그었을 때 위에 있는 놈이 더 큰 거라고 해. 근데 fx가 위에 있다 큰 게 아니라 이쪽은 f가 더 크지만 이쪽은 뒤집어진다고. 얘 명제는 거짓이고 이 명제는 자연수 오른쪽을 집어넣었으니까 참이 되는 거라고. 알겠나요? 조심해야 돼요. 지수는 여기서 양수 음수에 있어 역전이 되니까 누가 크다 작다 하면 안 돼.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정확하게 양수만 비교하든지 음수만 비교하든지 아니면 자연수들을 뭐 음의 정수, 양의 정수를 비교하든지. 그래서 니은이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지금. 자, AB가 1보다 작다라는 말은 AB가 1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AB가 1이면 역수겠지. 1보다 작다는 말은 뭐야? 수가 더 역수인데 수가 더 작아졌다는 소리야. 2하고 2분의 1인데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2인데 2보다 하나가 작아졌다는 소리야. 2분의 1보다 하나가 더 작아졌던 소리라고. 둘 다 작아질 수도 있고. 엄마 이해됩니까? 그럼 하나 예시가 지금 두 개가 지금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둘 다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엄마 알겠나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면 자, 지금 요놈을 보면 요놈이 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요놈이 지금 3분의 1이야. 근데 곱이 1보다 작았다는 소리는 이 3이 얼마가 됐다는 소리야? 2가 됐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요놈과 요놈을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한 가지. 또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거야? 둘 다 1보다 작아질 수도 있겠지. 둘 다 1보다 작으면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돼. 누구랑 누구에서 얘랑 얘가 F고요. F 맞죠? F. FG가 누군지 모르네? FG가 누군지 모르지? 그럼 다 해봐야 되네. 그럼 얘는 무조건 틀렸다 말할 수 있나? 얘는 자연수니까 틀렸다 보겠네 무조건. 맞아? 네 번 다 했는데 맞아? 자 해볼게요. 하나는 요놈이고 하나는 요놈이야. 요놈이 F. F에다는 양수를 넣고 G에다는 음수를 넣네요. F에다는 양수를 넣고 G에다는 음수를 대칭적으로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또 하나는 누구야 지금? 둘 다 음수야. AB가 둘 다 음수야 이거야. 하나는 양수를 넣고 하나는 음수를 넣었으니까 음수 집어넣는 게 더 크다 이 말이야. 대칭적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게 되니까 다 맞게 떨어지니까 음수 집어넣는 게 더 컸다 이 말이 되겠네요. 왜 그러겠어? 말했지? 수가 더 요놈이 3분의 1이고 요놈이 얼마냐면 3이야. 그럼 얘가 더 작아졌어. Y축에서 더 멀어졌어. 자, 얘가 3이고 얘가 3분의 1이야. 그럼 얘를 더 줄일 수 있겠지. 3분의 1을 더 줄였어. 그럼 4분의 1이 돼서 더 안쪽으로 틀어집니다. 이렇게. 이쪽이 더 큰 값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싹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네 개의 그림을 가지고 두 개 가지고 비교를 해달라는 소리고, 디귿은 요 조건만 하나 붙었네. 요 조건이 뭐냐면 넘겨서 정리하면 A로 넘기면 A의 B-1 마이너스니까 요놈이 A-1 B-1이 음수냐 물어봤어요. 음수냐 물어보는 것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이를 기준으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냐 이런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지금 F, G, G 다르잖아. M, N 자연수의 사이즈가 다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기본적으로 큰 놈이 더 크다는 것은 증가함수를 말하고 있고 큰 놈이 작다는 감소함수를 말하고 있는 종이야.
추론을 해야 됩니다. m이 더 컸을 때는 요 놈은 말이 된다고 봤을 때는 g는 증가함수고 얘는 역전이 됐다고 봤을 때는 감소함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지? 요 네 가지에 대한 생각이다. 이것도 사실 FG는 F하고 G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달라는 이 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프 그려갖고 연습해놔야 돼. 이 식은 디귿식은 꽤 많이 나오는 시표입니다. 39번 뭐야 이거는 39번이 좋습니다. 좀 한번 해볼게요. 연산 문제인 줄 알았더니 조금 가다 틀어졌나 보네요. 잘 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합니다. 오, 식이 꽤 복잡하게 나왔는데 좀 정리해달라는 소리지. 깔끔하게. 이게 성립한다고요.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면 3의 2분의 1b 마이너스 10 5는 올라갔어. 어떻게 올라가? 로그 3의 5로 올라가고 요놈과 요놈을 비교했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같고 그러면 2분의 1b 마이너스 12 4 마이너스 a 넘기고 2배 하고 6 넘기고 2배 하고 이렇게 된가요? 맞습니까? 틀렸어? 맞잖아요? 이 조건 주고 사라졌단 소리야. 이 식은 지금 이 조건 주고 사라졌고 집합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은 정수고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시오, n 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a, b는 조건이 주어졌고 다시 n에 관한 식이니까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식이 봤을 때는 일단은 3의 n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의 n제곱 이 식을 봤을 때 a, b 조건이 있고 a, b는 상수 변하는 상수야 실은. 그리고 n의 값을 우리는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놈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대요. a분의 b 27 a분의 b 이래 되겠네요. a는 자연수. 그래서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이 9일 때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이 어려워요. 이제 여기까지는 어려운 말이 아닌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자, 2a 플러스 b가 28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가 있을 거야. 그러겠지? 그러면 a하고 b가 하나 설정되면 얘하고 얘가 설정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짝수에 얘도 짝수에 됩니다. 그러겠지? 그러면 b가 2가 되면 26, a는 13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13분의 2, 3의 n제곱이 27에 13분의 2 이래 된다고요. 됐니? 지금 a하고 b를 하나 넣었어. 이렇게 넣었을 때 얘를 만족하는 n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소가 합이 9래요. 그럼 n은 정수라 있으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 이거보다 크니까 이 수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줘야겠지. 그러겠지? 얼마야 이거? 수가 크네. 13분의 2 점 얼마니까 4 정도 되겠네. 4점 좀 얼마 되겠네. 그러면 n이 얼마다? 0하고 1이 된다 이거죠. 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도 가능성이 있겠네. 마이너스 1은 3분의 1이니까 가능성 있는데 얘가 더 큰데? 얘가 답이 뭐가 있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AB가 하나 설정되면 n의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원소의 합이 9가 되는지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풀려면 날 새겠지. 그치? 됐니?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그래프를 좀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들은 이 값하고 이 값은 고정이 되고 이 식에서 하나씩 나올 것이고 27배를 한 수가 분명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놈이 요놈하고 요놈인 그래프 요놈의 y좌표고 여기에 뭐가 설정될 거냐면 13분의 2하고 a분의 b하고 27a분의 b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요 범위의 자연수가 뭐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풀이를 한번 봐보세요. 얘를 쌤은 A하고 B를 집어넣진 않았고 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가요? 몇 가지 집어넣어야 되지? 2부터 10, 2, 4, 6, 8, 16 얼마까지 나지? 26까지 넣어야 돼. 2부터 26까지 몇 번 집어넣어? 13번을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좀 오바야. 13번은 좀 오바야.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B 대신에 A를 집어넣습니다. 요 식에다가 B 대신에 A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54 요 그래프고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야. 이 되니? 요 그래프 안에 3의 n제곱이 들어가게끔 할 거라고. 되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요것을 같은 것을 이제 이건 조사 중이고 조사했더니 A가 14 2점입니다. 2점. 그래서 요 식을 누가 FK가 1이야. FK가 누구야? 뭐가 FK겠냐? 3분의 K가 3분의 28. 요놈이 F고 요놈이 그러네. 요놈이 F고 요놈을 G라 놓은 거네요. 요놈을 F로 놨고 요놈을 G라고 놨어. 됐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놈이 뭐가 되게끔 1이 되게끔 설정을 한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요놈이 3의 n제곱이니까 3의 n제곱이니까 정수 라인이 걸린 위치를 생각을 한 거라고 n이 0이면 1에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값이 1이 되는 상황을 찾은 거라고. 그 1이 되는 상황에서 1이 되는 상황에 K값을 A값을 구한 거야. 되니?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봤더니 27이 나온 겁니다. 여기다가 A에다가 3분의 28을 집어넣으면 요놈은 1이 되고 요놈은 27이 된 거야. 그러면 3의 n제곱은 요 라인에 걸리겠다 이 말이야. n이 1, 2, 3으로. 둥호. 얘는 둥호 있고 얘는 둥호 없으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가 된 거야. 0 빠졌고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합이 얼마가 나야 돼? 합이 9가 된다? 좀 틀렸는데? B-A의 최대가 28. A가 지금 A죠? A 지금 A가 지금 의미하는 거 뭐죠? 자연수잖아. 그래서 합이 9가 되는 놈은 지금 요 놈이더라 이거야. 요놈이 9가 나왔어. 그리고 이 9가 되는 A 값은 얼마냐면 A 값은 여기서부터 아니야 여기 11분의 28은 셋째. 지금 하나는 요놈이고
하나는 요놈이고 하나는 요놈이 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 되기 전까지. 여기가 작은 수고 여기가 큰 수야 지금. 요렇게 범위가 되겠다 이거지. 됐어요? 그때 A 값은 지금 원래는 얼마야? 3, 4, 5가 떨어질 건데 그 중에 지금 B-A가 최대값은 A가 5일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야. 아, 39번까지 했나요? 예? 몇 번? 48번 너무 쉬운 문제인데? 풀리는 약간 복잡한 거지. 48번. 아, 이게 오타. 뭐야, 여러분 T로 치환하겠지? 요 기본 문제 내신에 잘 나오는 기본 문제. 요놈이 T, 요놈이 T제곱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뭐가 돼? 얘를 T로 치환하고 치환하면 뭐가 남아? 범위가 남을 것이고 범위는 산술기하로 2보다 크다. 그래서 요놈이 T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됐네요. 됐습니까? 뭐 어떻게 풀어 얘를? 실근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2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를 두 개를 쪼개라겠죠? 쪼개라겠지? 그래서 두 개의 교점으로 풀 거야. t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랑 마이너스 2t랑 어디서부터 얘기할 거냐면 2부터 얘기할 거고 2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교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야. 됐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요 점이 얼마냐면 요 점이 2니까 요 점이 5야. 여가 5야. 그러지? 그러면 요놈이 요 점을 지났더니 접하는지는 조사를 해봐야겠지. 2분의 5면 여가 얼마라고? 2,5라고.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2,5니까 접점의 기울기, 이 점 접점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미분 x제곱 4야 4. 요 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아, 접점이 4라고. 뭔 말하는 중이야? 원점에서 이 점 지나면 얼마입니까? 2분 요 점이 2, 얼마야? 2,5가 되니까 요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5라고. 2분의 5. 됐니? 근데 원점에서 여기 접할 때는 모르겠다. 계산해 보세요. 판별식 먼저 나올 것 같아. 아, 지금 내가 헷갈려서 그래. 판별식 해갖고 접점이 요 점보다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조사를 하고 그래서 조심할 점이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K가 지금 마이너스 2K가 어떤 알파 값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죠. 이쪽으로는 교점이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이 만나는 부분은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되니? 그래서 등호도 없고 끝까지 갈 거라고. K는 뭐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이제 마이너스 K로 시작했으니까. 엄마 이해됩니까? 바로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버렸네. 그냥 왜 그러겠어요. 접점 조사하고 바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원점에서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5지. 접점에서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아, 접점이 아니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4야. 이 4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됐다는 소리지. 이렇게. 요놈이 더 급하게 간다고 이렇게. 이 점에서 기울기가 이 점이 접점이라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4라고 이렇게 된다고.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이 점이라고 해서 선생님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상황이고 조심할 땐 부호만 조심했다 이거지. 그러지? 이게 마이너스 2K가 지금 2분의 5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가 떨어졌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64번. 내일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질문하시고